네, 오늘도 시사 지지고 볶고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두 분과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로드킬 야생동물들 고속도로에서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성희 의원님도 자주 보시죠? 이제 운전하시니까. 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밤 네. 10시에 목포대교 아래에 야간 산책하는데 네. 바로 눈앞에서 족제비가 말 그대로 무단횡단하다가 그 밤 시간에 차도 별로 안 지나다니는 곳인데 거기서 노드킬 당하는 걸 보고 아이고, 또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쓰러진 족제비가 움직이지 않길래 네, 길섭으로 좀 그냥 옮겨주셨고. 옮겨주고 왔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예, 그래서 뛰어가던 예. 모습이. 예, 여인도 의원님은 네, 보니까 전남의 고속도로에서 34건인가 이렇게 연간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통계로 잡히는 것은 그런 것 같긴 그렇겠죠. 하지만. 근데 예. 수달이 많다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여인도 의원님의 오늘 시사 지지고 볶고 주제는 군공항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무안 지역의 주민들이 무안 국제공항에 모여가지고 차라리 무안공항 좀 폐쇄해주라 이렇게 강력 반발하는 시위까지 있었어요. 지난주에. 예. 네. 지난 9월 2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광주 민간공항 포함해서 군공항을 네, 네. 연결해서 무안 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소위 말하는 제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무안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남 도민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첫째는 광주 공항의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이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건데 군공항이 들어오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네.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잡고 있는 무안공항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역행한다 그런 것이고요. 왜냐하면 군사공항과 통합된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군사훈련이 아니더라도 군 전투기하고 민간 항공기가 동시에 네. 이착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이용 횟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실례로 2019년도에 무안공항의 시간당 이용 횟수는 29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공항과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구공항의 경우 네. 시간당 이용 횟수가 6편으로 굉장히 이제 적어집니다. 제한이 많이 네.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성화에 역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군 공항에 발생하는 이제 소음, 이게 전투기라는 것이 수시로 이착륙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일례로 광주 공항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2018년 11월 광주 고법에서 4,654명에게 137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현재 한 3만여 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연설에서 종전협정 체결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종전협정을 대비한 이 평화의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무안 군공항은 이러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광주 공군기지는 원래 주한미군 공군기지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1992년 한국으로 이제 반환되었지만 네. 여전히 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이 되어서 미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나 전쟁 예비 물자를 지원하는 공군기지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안 공군기지가 눈의 가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네. 강대국들의 전쟁 노림에서 희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측면에서 무안공항의 활성화라다 하든가 또 다른 측면에서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어떤 냉전의 불씨가 되는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2025년까지 5년간 공항의 정책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안을 발표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광주 무안공항의 통합, 그러니까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 시기를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아니 이걸 왜 군공항하고 연계시키냐 네. 이러면서 이제 무안 지역민들이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용석 광주시장이 이 국토부에 이런 안이 나오니까 공항 입지,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공항 입지 차원에서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다 또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사실 이용섭 시장이 민선 7기 들어 초창기 때 올해까지 조건 없이 광주 네.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겠다 네. 이런 그 발언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더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포함해서 강성희 의원님 이 지역 이 군공항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현재 군공항이 올해까지 해서 민간공항을 먼저 옮기고 네. 군공항은 별도로 적극 협력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사실은 광주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가 협약을 폐기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배신 행위하고도 가깝습니다. 우리가 한 뿌리인데 광주 전남이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본인들 재미 보자고 시민 여론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바꾼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현재 군공항이 어쨌거나 2014년도에 출발을 했어요. 네. 그런데 2016년까지는 타당성 검토하느라고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제자리. 답보 상태에 네.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올해의 그 이용섭 시장이 발언한 대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이는 만무한 상황이 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즉각 이제 국토부의 이런 계획들이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국토부 질타도 좀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국토부에서 작년에 그 3차 공항 발전 계획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네네네. 네, 거기에 의하면 무안공항을 21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광주공항의 민간공항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한 문건이 있어요. 근데 또 올해 다른 형태의 또 보고서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공항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 바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야기도 했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이 2018년 8월에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남 상생 발전위원회에서 명확하게 2021년까지 광주의 민간공항 기능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 광주시장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번 국토부와 발표했던 것 중에 그 무안 주민들이 이게 굉장히 더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무안공항 활성화가 주 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서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 이야기하지만 또 네. 한편으로 거점 공항 하나를 더 지정을 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끼워 넣었다는 것이죠. 아, 군산.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새만금 공항의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좁은 땅에 특히 전남북 그렇네요. 호남의 좁은 땅에 네. 거점 공항인 공항을 2개를 만들겠다.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안공항 관련해서는 군사공항을 유치해야만이 민간공항을 주겠다. 연계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해놓고 새만금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원래 되어 있던 계획을 2027년까지 당겨서 건설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27년까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되는데 무안국제공항은 그 군사공항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시너지 그 메시지를 주는 거여서 네. 무안 군민이라든가 인근의 이제 알겠습니다. 전남 도민들이 굉장히 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삼석 의원하고 이 시간에 인터뷰를 할 때 군사 시설 관련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서삼석 의원이 여기서 다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군사 시설이기 네네. 때문에 그러나 굳이 광주나 무안으로 이 군공항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군사시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통합하는 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안이다. 네네. 이제 타 지역의 군사 시설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꼭 광주나 무안으로 얘기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네네. 없다, 뭐 이런 분위기에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강성희 의원님. 서삼석 의원의 그 부분은 취지가 이해가 되고요. 네. 우리나라의 민간공항하고 군공항 합쳐서 30개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 공항이 그렇게 많고 네. 말 그대로 200km에서 300km 내에 군산공항이 있고 우리 광주공항이 있고 이렇게 사실 공항 과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삼석 의원 그런 부분이 군산공항이 사실은 군민 거기도 복합 공항이거든요. 그리고 미군 기지로 쓰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사공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군산공항으로 합치고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합치면 광주도 도시발전 차원에서 좋고 또 국가 예산 전략 차원에서도 좋고 또 대중국 또 대북 평화 메시지 측면에서도 좋고 또 우리 무안공항은 서남권 거점 공항이 아니고 이번에 말을 살짝 바꿨어요. 실은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네, 육성하겠다. 네, 이렇게 네, 네. 일종의 이 알겠습니다. 말장난하는 수준인데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군사는 강성희 의원님 얘기들 엄청 반발해. 맹 군사 시설을 그쪽으로 다 보내려고 하느냐. 뭐 그런 아니 얘기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지금 통합. 네네 종전 협정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럼-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이제 분위기로. 그렇죠. 평화 네, 시대라고 봤을 때 예. 전국에 이제 군 공항이 16개가 있습니다.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무안에서 올려가는 군공항은 대중국 전진 기지로서 미군이 활용도 그러니까 네. 우리 군이 활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미군의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공항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냉전의 알겠습니다. 불씨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차라리 폐쇄하는 방안이 더 낫다 이런 네. 말씀 드리는 거죠. 이거는 뭐 앞으로 좀 더 너무나 예민한 문제이고요. 어느 지역민에게도 그 소음의 고통을 감내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행정적인 맞습니다. 절차를 통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 좀 넘어가서요. 국감 시즌을 맞아서 국회의원들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행안부 자료를 통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실시간 생중계 안 한다. 생중계 안 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 의회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강성희 의원님이 좀 네네.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정의당 소속 이은주 국회의원이 네. 서울 지하철공사 영무원 출신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의 눈으로 이런 문제 지방 의원들의 활동을 좀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이 낸 보도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총 243개 지방의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81개, 36% 지방의회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생중계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알 권리 제공이 소홀한 것이고 또 지방 의원들이 본인들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소위 시대 추세에 맞는 서비스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의회가.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은 어떤가요, 상황이? 전라남 도의회는 2011년도에 본회의 생중계 제도는 도입했는데 네. 7개 상임위는 여태까지 미루고 하다가 네. 2019년도에서야 별로 안 됐네요.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시민단체가 제발 좀 생중계해라. 의회가 왜 이걸 주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수없이 목소리를 내서 그나마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건데 여인도 의원님 목포시 의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네, 있나요? 목포시도 2013년부터 본회의는 생중계가 됐는데 네. 아직 상임위는 생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를 하는데 예. 최근까지도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논쟁이 좀 됐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직 논쟁일까요? 예, 하자 말자 뭐 이런 논쟁이겠죠. 근데 네. 왜냐하면 이제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그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내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아시다시피 목포시의 연간 예산이 1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또 의회가 어떻게 이러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시민들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방 살림을 의회가 견제 감시하니까. 그렇죠. 알아야 네. 되는데 흔히 본회의는 이 생중계되면 본회의에서는 실제로 결정한 내용을 상임위원회라든가 마무리 진행.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방망이만 두드려 의사봉 두드리는 행위 이상의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회의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다. 사실은 그래서 상임위가 더 그렇죠. 생중계를 해야 네, 된다. 해당 상임이나 아하. 예기를 위해서 생중계를 해줘야 네, 시민들이 네. 명확히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특정 A라는 의원은 그걸 반대를 하고 B 의원을 포함한 여러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는 이런 네, 경우도 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가 있는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을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명확하게 그렇네요. 볼 수가 있는 건데 통으로 통과되면 이게 통으로 시의원들이 통으로 다 이게 문제 나쁜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한꺼번에. 그렇죠. 예,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진행되는 측면이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특히 다수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거부하는 이 경향들이 좀 있어요. 생중계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네네. 자기 뜻대로 할 의도들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네. 시민들이 그걸 다 알게 되면 네. 아마 그래서 생중계가 쉽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생중계로 가기 때문에 네. 뭐 포시의회도 뭐 조만간에는 아니면 뭐 다음 회기에서는 다음 의회에서는 실제적인 도입되지 않을까 내용을 싶습니다.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를 생중계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네. 예, 말 그대로 생생 토크를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 별도 장비 사고 또 프로그램 관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은 SNS 특히 유튜브 그렇죠. 등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생중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예전에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 핑계 많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돈안 통합니다. 들이고도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다. 네네. 예,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데 이게 이제 광주는 5개 자치구, 이제 전남 지역으로 오니까 광양이라든지 강진이라든지 뭐 이런 그 8개 시군 의회는 아예 실시간 생중계 제공 안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강진 같은 경우에는 영상 회의록도 공개를 안 한다고 해요.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요? 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변명해 주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회의록을 작성하고 네. 또 이걸 공개하는 것이 일종인데요. 이건 네, 네. 제도적으로는 각 기초의회 또는 광역의회 회의 규칙에 이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종이형 회의록은 기록하고 공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영상은 회의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두 번째로 이것을 주민 의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생중계한다라는 개념도 없는 겁니다. 네. 사회적 분위기에 밀리거나 필요성을 느껴서 생중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상형 회의록을 작성하고 실시간 생중계하고 보존하고 관리한다. 이 네, 개념을 네. 사실은 각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반영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글씨로 되어 있는 회의로 이게 접근권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클릭을 정말 여러 번 해야 그렇죠. 됩니다. 꼼꼼하게. 그렇죠. 근데 영상으로 되어 있는 회의록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네, 네.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목포 SNS에 보면 이 회의록 읽어주는 분도 계시긴 한데 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 현장을 생생하게 방송을 해두는 게 훨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네. 시민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이형 회의록에 대한 규정만 있고 영상형 회의록, 그다음에 의정활동 서비스 생중계 실시간 제공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걸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네, 네. 시민들이 의회 누가 견제 감시합니까? 언론이 좀 합니다만 아무도 감시 잘 안 하잖아요. 시민단체가 그나마 이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권리, 실시간 생중계 이거는 꼭 지역에서도 주민들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 오늘 두 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